결실의 계절 가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황금빛 들녘입니다. 이 수확의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은 37년 차 농부 이철수 씨.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오늘은 뭘 하시려고요? 아하, 고구마를 캐는 날이군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네.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당신 집중을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찍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고구마가 멀리 달려 있어. 이거 또 찍었다. 아예 찍혀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 솜씨 있는 고구마 농사꾼은 아니래. 아, 그런데 티셔츠에 그림이 눈에 띕니다. 저 개가 무슨 개죠 여보? 그것도 뭐 한참 돼서 그지? 내가 아니 그때 근데 그 그게 사냥개 들으면 연구 엄청 유명한 많이 개였는데. 했는데. 사실 이철수 씨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판화가입니다. 이철수가 왔으니까 당신은 나를 심은 사람이고 바쁠 테니까 각별하게 생각해서 작물이 달리 과잉 성장을 하는 법도 없고 또 바쁜 나를 생각해서 우리 밭에 잡초들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제해 주는 법도 없거든요. 그냥 때 되면 그 성장하고 때 되면 씨앗을 맺고 뭐 철학이 별거 있겠습니까? 땅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농사 끝에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법을 배웠죠. 오래 비어있던 집인 건 맞아요. 그 한쪽 지붕이 좀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흙발에도 많이 성에 있고 한 그런 집을 샀어요 처음에. 그게 6, 7년 전 일 아닌가 싶은데 고쳐서 여태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 가까이 된 집이에요. 집이 주인을 닮아 참 수수하죠. 앞이 탁 트인 마당. 아, 참 부럽습니다. 처음에는 요 절반쯤 되는 마당을 가지고 살다가 옆집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것이 돼서 마당을 좀 늘렸죠. 그런데 시골의 마당은 눈 호강에 그치지 않지요. 가을 거지가 한창일 땐 너른 마당은 깨와 팥을 털고 농작물을 널어 말리기도 하고 농부에겐 더없이 고마운 공간입니다. 늘 장마철만 되면 발이 빠질 만큼 마당이 길어서 그래서 잔디를 심게 됐어요. 잔디 심고 나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일 좀 민망스러운 거죠. 보기 좋은데 생산성은 없는 마당이 돼서.
해가 뜨면 논밭에서 일하고 해가 지면 집안에서 일하는 해시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낮에 호미 잡던 손엔 밤이 되니 조각 칼이 들려 있습니다. 아하, 목판 새기는 소리가 이렇군요. 이철수 씨는 낮에는 농부, 밤에는 목판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목판 화가입니다. 홍차 한 잔으로 밤이 깊었다. 잔도 비고 나도 쉬어야지.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 좋은 날이다. 어제 닦아놓은 길을 오늘 달립니다. 언젠가 한 번쯤 본 듯한 쉬운 글과 그림이지요. 판화가 이철수 씨는 작품의 소재를 일상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밭을 가는 일하고 칼로 그 나무를 새기는 일도 그 생각보다는 상당히 유사성이 높은 활동이더라고요. 판화가 그 좀 그런 손노동인 측면이 있어요. 일필휘지는 불가능한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다소 그 고된 노동이 수반하는 예술이라는 점도 제가 판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덕분에 관절염이 왔어요. 일상과 작품이 일치하는 삶. 이게 이철수 씨의 철학입니다. 아직 동도 트기 전 이철수 씨는 매일 이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저희는 작업자족하려고 농사하는 것이라 올해 김장할 거리들이에요. 저쪽에 있는 것은 그 당파라고 하는 그 작은 파들이고, 요건 그 청갓이에요. 파란색 갓이고. 예, 1년 농사 알차게 지으셨네요. 그런데 텃밭 농사에도 고충은 있습니다. 청벌레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잡아내는데 우리는 아침에 헛수고하기를 늘 바라면서 나와요. 이건 이제 막 여기 붙었네요. 여기 배추 흰나비가 이런 애벌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어째도 그 벌레들 죽인다는 것도 다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는데 서로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나는 없애려고 하고 저는 살려고 하고. 자, 이곳은 일명 농부 이철수 씨의 자연마트.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도 잘 지으면 이렇게 그 보기 좋게 수확할 수도 있어요. 늘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눈을 마주쳐 주니 빛깔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직접 농사 짓는 작물만 40여 가지랍니다. 이 앞에 서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서로 그냥 1대1이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죠. 커진 거 3개만 따왔어요. 식탁에 텃밭 내음이 싱그럽습니다. 살다. 거기서 다덜 빨렸네. 됐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낯익은 향인데 발효가 되고 나니까. 그게 내가 복숭아, 키위, 뭐 사과 이런 거 조금씩 남은 거를 갈아가지고 해놔서 그래. 모양 내놓는 것까지 하고 비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단순한 삶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늘 꿈꾸던 삶입니다. 내가 지은 것을 멀리 나가지 않아도 수확해 올 수 있고 그걸로 아침 상을 차릴 때 참 좋은 삶이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나만 너무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집 한켠에 작은 공부실이 있었네요. 낫도 있고 망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벤치 종류라든지 뭘 하려는 건지 손과 눈이 분주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늘 얼만큼 기본적으로 타라고 다 써놨어요. 물 19리터에 님 오일 100ml. 이철수 씨는 37년 전 처음 농사를 지을 때부터 유기농을 고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듣고 배운 노하우로 직접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모처럼 해가 났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흙을 밟고 사는 사람. 그의 삶은 자연에서 농사 짓기 전으로 나뉜답니다. 제가 워낙 뭐 그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청년기를 듣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열등감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낯가림도 뭐 또 그렇게 부정적인 그 기운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어서 그게 늘 그 처치곤란이었죠. 정신적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슨 변환점, 그 아주 중대한 한 고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행을 과감하게 결심했어요. 제가 청년기에 처음 판화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주 격동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판화를 통해서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고 싶었어요. 사회성 짙었던 그의 작품은 자연을 만나 횃불과 망치가 호미와 밭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부부가 또 밭에 있습니다. 한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농부의 일상입니다. 땅만 보는 농부는
언제 손에서 이를 놓을까요? 이게 이렇게 넝쿨이 막 올라댕기는 힘이 좀 센 식물이라 이쁘죠? 이게 박주갈이라는 거예요. 이 섬세한 털 보세요. 씨는 이렇게 이쁜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좀 귀찮은 성가신 존재예요. 아, 이게 박주가리 씨앗이었군요. 내년에 이제 온 동네에 박주갈이 생기면 다 이제 내 탓이라고 하겠다. 잡초 한 포기도 달리 보는 마음. 농부로 살면서 얻은 것입니다. 씨 하나 심으면 씨가 수백 개씩 생기는 작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경이롭죠. 저희가 농사 짓다 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에 콩알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있다가 목욕탕에서 어디 바닥에 떨어져서 어느 날 보면 그 콩싹이 이렇게 한 2, 3cm씩 쑥 나와 있어 가지고 발견하게 될 때도 있어요. 흐르는 계절은 이철수 씨의 마당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집 앞에 벼들도 고개를 숙였네요. 텃밭이라는 말이 있나요? 대문 앞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논은 텃논이라고 해요. 우스개로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텃논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또 3대가 적선을 해야 텃논을 가진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3대 적선을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외상으로 받은 셈이에요. 아,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유명한 화가 고흐의 그림 속 밀밭처럼 이철수 씨의 논도 황금빛으로 일렁입니다. 이렇게 그 벼를 이빨로 깨물어서 딱 소리가 나면 이제 배도 좋다는 뜻이래요. 아, 그럼 오늘 추수를 해야지요. 낫으로 논의 가장자리를 베어서 콤바인에 길을 내줍니다. 벼에 붙어있는 붉은색이 눈에 띄죠? 바로 우렁이 알입니다. 이철수 씨는 우렁이 농법으로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냥 제초제를 치지 않는 논농사를 했어요. 유기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부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 김을 맺는데, 잡식성 우렁이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식물들을 먹어 치운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렁이 머슴을 말하자면 들인 셈이었어요.
올해 우렁이와 합심한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서 와. 이른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이 되기까지 세 계절 동안 자란 벼. 이철수 씨는 농사가 마음 공부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80kg짜리 20가마를 거두었습니다. 3개 하고 남는 것은 우리 자루에 담아줘. 여기 갖다 놓게. 뭐 이만하면 올해도 풍년입니다. 식구들이 바로 먹을 쌀은 그때그때 이렇게 집에서 직접 도정을 합니다. 삼광이 알이 더 작아요? 그 알이 큰 종자는 아니에요. 아, 지금 이게 햇살이라 좀 덜 말른 듯 하죠? 예, 덜 말라서 맞아요. 밥해 놓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벼 종자를 고르고 심고 수확해서 밥상에 올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합니다. 밥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철학 때문이지요. 이건 애들 보내주려고요. 우리는 이거 농사 지어서 팔지는 않아요. 남는 건 어디 복지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시민단체들, 활동가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정도. 팔아서 얻는 기쁨이 별 것 없어서 그냥 나누는 것 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빈 논에 다시 물을 대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이라도 더 살다 가라고 벼 베고 나면 빈 논에 물을 대서 조금 더 연명할 수 있게 해주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노을이 너무 이쁘다. 오늘은 노을이 보이는 날. 며칠 동안 노을이 안 보이더니 저 숲 뒤로도 보이겠다. 예쁘겠네. 이철수 씨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자주 보는 흔한 풍경이에요. 그 특별히 자극적이지 않은 일상이라는 걸 확인하기 딱 좋은 노을이네요. 또 하루가 이렇게 저문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렇게 덤덤하게 저물어가는 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덤덤해서 오히려 참 좋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저는 이 덤덤한 거 참 좋아해요. 별일 없는 것도 좋고. 점점 무르익는 가을날. 여보, 나오세요. 부부가 외출복을 입고 대문을 나섭니다. 아주 이쁘다. 응,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것대로 괜찮네. 그치?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 며칠 사이 뒷산의 얼굴도 초록에 노랗고 붉은 빛이 어우러져 있네요. 요밤 아주 이쁜데? 근데 이거 다 여보
저거 들었어요. 이게 벌레가 들었어. 당신은 어떻게 벌레 안 든 것만 찾지? 진짜 많네. 여기 앉아서 주스면 잠깐 주스면 한 대 되겠다. 너무 오랜만에 있다. 산책에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너무 아까워서 내가 보여줄 수가 없구만. 예쁘죠? 나란히 발맞춰 걷는 가을의 숲길. 부부는 같은 곳을 봅니다. 요렇게 없앨 수가 없어. 요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당겨지는 거였구나. 좋네요. 하늘하고 햇살에 비친 잎하고 뭐 완전히 예술이네. 정말 이쁘다. 굳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단순한 삶의 회복. 자연의 여러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하면서 사는 것. 말로만 들어도 기운차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다시 어두움이 내려앉은 밤. 작업실에 나란히 앉은 부부. 이거 아직 다 못 썼어요. 앞부분만 알았습니다. 예. 요즘 이철수 씨는 책을 쓰는 중입니다. 내가 원래 좀 엉망으로 써서 보여주는데 엄청 잘 알아봐요. 이철수 씨의 육필 원고네요. 아, 글씨체가 이렇군요. 원래 손으로 써요. 자차잖아. 해달라고 했어. 여보 내가 엄청 잘 치는 사람 같아 갑자기. 네, 현란한 독수리 타법의 진수를 보여주시는군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치는. 올해로 결혼 40년 차. 젊은 시절 야학을 하며 만난 두 사람은 귀농을 결심했을 때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한 마음이었답니다. 내조라는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주 좋은 도반으로 평생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 이철수 씨는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팔할 때 따는 거예요. 좀 색깔이 단풍 들기 전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떨어진 은행나무 잎과 열매를 한데 쓸어 모으는 이철수 씨. 일단 저쪽에 한번 갑시다. 은행나무는 유기농 농사 짓는 농부에겐 버릴 게 하나 없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2년째예요. 이게 살다 보면 유기농 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할 식물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살충제로 은행잎, 은행알 추출물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2주 넘게 숙성시킵니다.
풍경이 지금 몸살을 하고 있어요. 은행잎 떨어지는 거 진짜 굉장하다. 사라락 사라락 은행잎 떨어지는 소리가 예술입니다. 무덤덤한 일상이 좋다는 이철수 씨도 이 순간만은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는군요. 어느새 이철수 씨가 가을 풍경이 되어 있네요. 나는 이런 가을 풍경 좋아해요. 푸르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계절이 된 거지. 냄새가 아주 향기롭죠. 은행 삭힌 냄새가 여기까지 아주 진하게 납니다. 삭힌 추출물을 밭에 뿌려두면 내년에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판화가로서 가장 아끼는 작품 역시 일상 속 자연을 담은 것들입니다. 이게 아버지 생전에 그 마당에 키우시던 머루나무예요. 서툰 솜씨로 이 머루 농사를 하다 하니까 어떤 해는 그 머루 송이가 좀 부실한 경우들도 있고 했어요. 겨우 요것 따랐어 이렇게 머루에게 물었더니 머루가 최선이었어요 라고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이 조금 미안했어요, 머루한테. 저도 누군가의 최선을 못 알아본 일들이 스칩니다. 호박옹. 참 멋진 표현이네요. 늙은 호박에게도 경의를 표하셨네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자연은 저절로 좋은 선생님이 돼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 자체가 그냥 무한한 치유 효과가 있거나 사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날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양파, 마늘은 겨울을 나야 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작물의 성격도 따뜻하고. 늦가을에 심어 내년 여름에 수확하는 양파와 마늘. 부부는 벌써 내년 농사를 시작합니다. 재미없는 사람이야. 난 노는 것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 사람이 평생 재미없는 사람하고 살았어. 내가 여보 심심한데요. 예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랬더니 아니 왜 심심해요? 심심하면 책 보면 되고 책 보다가 또 일하면 예전에 언젠가 아주 지치도록 일하고 이제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또 뭔가가 일거리가 발견되면
해지기 전에 저것까지는 해치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또 그 일에 막 몰입하게 되고 이러는 순간들이 있어요. 같이 부부가 농사 일하러 이렇게 밭에 나가면 먼저 들어가자 소리 안 하고 누가 서로 부를 때까지 계속 그 호명을 기다리면서 일을 듣도록 할 때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묘한 그 기쁨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참 잘 견뎠다. 사람으로 해야 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먹고 사는 삶. 자화상 같은 작품 속에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들일 마치고 고개 들어보니 해 있는데 달이 뜬다. 1월 곤륜이 가난한 집 병풍이구나. 좋은 시절이다. 늦은 밤 그의 작업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판화가로 산 지 40년을 기념해 오랜만에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낮엔 농사 짓고 밤엔 그림을 그리는 주경 야화의 삶. 잉크를 목판에 골고루 바른 후 한지에 스며들도록 문지르는 과정. 단순한 듯 보이지만 몸의 기운이 오롯이 종이에 스며드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내 손에 맞춤하도록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요건 은행나무고, 요건 그 오동나무하고 은행나무가 결합된 건데, 이건 제가 처음 판화가를 시작할 무렵에 이런 인체가 적당한 것이 없어서 차통 뚜껑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한 40년 썼어요. 당대의 화두를 늘 손에서 놓지 않고 쉼 없이 일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늘 연결돼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미술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은 없어요. 평생 제 꿈이 그거였으니까, 위로. 그리고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도 했어요. 오늘 밤 그린 이 그림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지요.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김장 배추가 다 얼었습니다. 아이고, 참 보는 제가 다 속이 상하네요.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렸어요. 이거야. 아쉽지. 이래서 농사는 하늘의 뜻이라고들 하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날 이웃집 배추밭에 들렀습니다. 그래도 오지 배추는 엄청 상품이에요. 상품. 이 집 배추는 굉장히 좋네.
이웃들끼리 나눠 먹느라고 5골은 아랫집, 5골은 우리 집, 요또 2골은 요 앞집 이렇게 나눠서 쓰었어요. 또 줄 사람 있으면 주니까 우리가 올해는 얻어가는 셈이잖아. 우리 안 된 거. 배추 얻으러 온 거 처음인데. 정말 처음 있는 일이네. 보기 좋게 속이 꽉 찬 이웃집 배추밭. 남의 집 배추를 얻어가게 됐으니 고마움과 속상함이 교차합니다. 배추 못 얻었어. 농사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만큼 하는 일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뭐 자연의 순리 중에 하나니까. 요만큼만 가져가자. 37년 동안 한 마을에 살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이웃의 정입니다. 주세요. 나중에 무청 또 달래. 네네. 사인을 해달라고? 오호, 이철수 씨는 그림으로 사인을 하시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어디에요? 근데 이사 오신 집이? 저 옆으로 여기에요. 오. 네. 많이 가지고 가세요, vic장사님. 맞아요. 햇살에 비친 강아지 풀이 예쁘네요. 자연을 그리는 이철수 씨가 놓칠 수 없죠. 그런데 그의 사진은 강아지 풀이 아닌 그 그림자를 찍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 가지고 그림 엽서 보낼지도 몰라. 빛보다는 그림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20년 넘게 매일 밤 독자들에게 붙이는 엽서 한 장. 글이 써지지 않는 날도 그냥 쓴다는 그는 오늘도 묵묵히 씁니다. 하루의 마무리가 이 엽서예요. 오늘도 그 다저녁에 이 엽서 쓰게 됐는데 뭐 때로는 세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자주 하는 그 마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발밑이 허전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 대추 수확으로 가을의 선물을 받은 날. 찬란한 단풍을 구경한 날. 소소한 일상이 쌓여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겨울. 인간사야 어찌 되었든 계절은 늘 제 갈 길을 오고 가지요. 또 한 번의 겨울도 덤덤하게 맞이합니다. 동짓날, 뜨끈한 팥죽 한 그릇. 한겨울에 자주 해먹는 이철수 씨 부부의 자연 밥상입니다.
우리 팥은 붉은 빛이 많은 팥인가 봐요. 검은 팥이 아니고. 그리고 토종이어가지고 알도 잘어. 엄청 맛있어요. 이철수 씨는 오늘도 별일 없이 삽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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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